요즘 아침 식사로 빵 한 조각에 믹스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뇨 환자들의 식생활을 연구하고 상담해 온 김도연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특정한 식습관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 3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복 혈당이 110을 넘으신 분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약을 꾸준히 드셔도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습관 중 하나는 여러분도 갖고 계실 겁니다. 혈당 관리는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음식이에요.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수치가 떨어지고 어떤 분은 그대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당이 왜 불안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영수 68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150 이상이라 걱정이 정말 크셨어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처음엔 약이 안 맞는 건가 싶어서 병원도 받고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영수님의 하루 식단을 물어봤습니다. 아침엔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드시고 믹스커피 한 잔 마시신대요. 점심엔 칼국수나 우동을 자주 드시고 저녁엔 라면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때우신다고 했습니다. 밥은 살찐다고 일부러 피하셨대요. 그런데 밀가루 음식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수님은 밥 대신 빵과 면을 드셨는데 사실 이 음식들이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거든요. 약도 열심히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식습관은 그대로였으니 혈당이 안정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박영수님께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아침 식빵을 현미밥으로,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고 점심 면 요리 대신 반찬 위주로 드시라고 했죠.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빵이 그립고 면이 당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3달 후 박영수님의 공복 혈당은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얼굴빛도 훨씬 밝아지고 피로감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약은 그대로 드셨는데 수치만 바뀐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편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가지, 바로 끊는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빵, 떡, 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아주 빠르게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국립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당 변동 폭이 일반 식단을 드시는 분들보다 35%나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빵은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빨라요. 식빵 한 조각을 드시면 15분도 안 돼서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떡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찐 거라 소화 속도가 밥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인절미나 송편 같은 떡을 명절에 드시면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50에서 70은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면 요리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국수, 우동, 라면 모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에요.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염분도 많이 들어가서 혈압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면 요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라고 권해요. 그마저도 반 그릇만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박영수 68세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죠. 아침마다 식빵 2장을 드시는 습관만 끊었을 뿐인데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빵 없이 아침을 어떻게 먹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현미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몇 조각만 곁들여 드셔도 훨씬 든든하고 배도 덜 고프다고 하셨어요. 물론 한꺼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빵이 먹고 싶으면 토요일 아침 한 번만 드시고 나머지 날은 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횟수를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바뀝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밀빵이라고 해도 당지수는 여전히 높아요. 흰 식빵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혈당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통밀빵은 덜 나쁜 선택일 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호밀빵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밀가루가 주재료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건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흰쌀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고탄수 식품이에요. 섬유질도 거의 없고 영양소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서울영양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현미나 귀리를 드시는 분들은 흰쌀만 드시는 분들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7이나 낮게 나왔어요. 흰쌀은 정제 과정에서 겉껍질과 쌀눈이 다 제거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건 순수한 전분뿐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쑥 올라가는 거죠. 반면 현미는 껍질과 쌀눈이 그대로 있어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김순자 62세님은 흰쌀밥을 현미와 잡곡으로 바꾼 뒤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현미가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시더니 이젠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다고 하세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어서 반찬이 적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가 점차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소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밥을 지으면 훨씬 부드러워요. 압력밥솥을 쓰시면 더 좋고요. 현미의 보리, 검은 콩, 수수 같은 잡곡을 섞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다채로워집니다. 여러분 댁의 밥상은 여전히 새하얀 쌀밥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변하고 있나요? 세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속 설탕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듭니다. 한국식품영양재단 발표를 보면 믹스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공복 혈당 상승 위험이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이 보통 한 스틱에 5g인데 3잔이면 15g입니다. 각설탕 5개를 하루에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철수 64세님은 아침마다 믹스커피 2잔을 드셨습니다. 점심 후에도 한 잔 더 드셨고요. 제가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너무 쓰다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공복 혈당이 20이나 낮아졌습니다. 이철수님은 그때부터 블랙커피만 드신다고 하세요. 입맛도 바뀌어서 이제 믹스커피는 너무 달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녹차로 바꿔보세요. 과일도 좋지만 하루에 주먹 1개 분량만 드셔야 합니다.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수박, 포도,
망고처럼 달콤한 과일은 특히 양 조절이 중요해요.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 몇 잔이나 드시나요? 설탕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즘 시중에 나온 음료수 한 캔에는 설탕이 평균 3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10개예요. 한 캔만 마셔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나온 것들도 설탕 함량을 확인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미영 71세님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직접 갈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주스를 만들면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과당만 농축되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스 대신 과일을 그냥 씹어 드시라고 권했더니 2달 만에 식후 혈당이 50이나 떨어졌어요. 과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달콤한 쿠키나 케이크는 설탕과 밀가루가 동시에 들어 있어서 혈당을 2배로 올립니다. 손주들 오면 같이 나눠 먹으려고 집에 과자를 사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자꾸 손이 가게 돼요. 차라리 집에 아예 두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3가지만 실천해도 혈당 수치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빵, 떡, 면을 줄이고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설탕 들어간 음료를 끊는 것. 이 3가지가 당뇨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는 끊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상추나 깻잎도 훌륭하고요. 식사 시작할 때 채소 반찬을 한두 젓가락 먼저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최영희 66세님은 늘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채소를 먼저 드시라고 권한 뒤로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밥부터 먹는 게 익숙해서 헷갈리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손이 가시더래요. 습관이 되니까 이제 밥부터 먹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신대요. 오늘 점심엔 어떤 순서로 드셨나요?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혈당이 그대로 높게 유지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면서 수치가 내려가거든요.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걸으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됩니다. 강태식 70세님은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소파에 누워 TV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20분씩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혈당 수치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이젠 습관이 되셨대요. 걸으면서 이웃분들도 만나고 인사도 나누시니까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산책이 훨씬 좋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질 정도로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혈당 수첩을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식단과 혈당 수치를 함께 기록하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안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하루 2번 재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구마는 괜찮은데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당뇨 환자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수첩에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적고 그때의 혈당 수치를 함께 적으면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박재민 65세님은 처음엔 귀찮아서 혈당 수첩을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만 써보시라고 권했더니 자기한테 맞는 식단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셨대요. 예를 들어 고구마는 괜찮은데 감자는 혈당이 확 오르더라. 현미밥은 좋은데 찹쌀은 안 좋더라. 이런 식으로요. 식단 변화 전후의 수치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기록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공복 혈당은 얼마였나요? 가족의 관심과 참여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식단을 바꾸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기 쉬워요. 가족이 함께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만들면 훨씬 수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응원해주고 같이 실천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당뇨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잡곡밥을 먹고 다른 가족들은 흰쌀밥을 먹으면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온 가족이 함께 잡곡밥을 먹고 채소 반찬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당뇨 환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윤기철 69세님은 혼자 사시는데 식단 관리가 정말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따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혈당 수치도 함께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윤기철 님도 힘이 나서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나 이웃과 함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식사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드시나요? 정기 검사는 혈당 관리의 안전벨트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매일 재는 혈당 수치는 그날그날의 상태만 보여주지만 당화혈색소는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면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7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하고 8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식단과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신장 기능, 눈 건강, 발 건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신장이 나빠지거나 눈이 나빠질 수 있고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미자 73세님은 2년 동안 검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혈당만 집에서 재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미리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당뇨 합병증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증상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 심각해져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은 게 언제였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빵, 떡, 면, 그리고 흰 쌀밥, 설탕 들어간 음식이었죠. 이 3가지만 바꿔도 혈당이 절반 수준으로 안정되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을 늘리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식습관만 바꾸면 수치가 확 떨어져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당뇨는 계속 악화됩니다. 밥 대신 빵을 먹고 과일 주스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으면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식단을 제대로 바로잡으면 약보다 빠르게 호전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 증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빵과 믹스커피 대신 현미밥 한 공기와 블랙커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없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도 수치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빵이나 면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실감하실 겁니다. 혈당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어야 할 음식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도 있거든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함께 바꿔볼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